안녕하십니까. 네, 저는 어저께 우리 저 직원들하고 캠핑을 갑자기 번개처럼 왔습니다. 1박을 했고요. 여기는 지금 양산에 있는 캠핑장이고요. 제가 이제 뭐 짐 정리 다 하고 이제 가려다가 그 캠핑카를 끌고 다니니까 많은 분들이 뭐 전화 오셔가지고 물어보시는 경험을 제가 많이 했거든요. 캠핑카 구매 금액이 얼마냐, 뭐 살 때 어떤 걸 참조해야 되냐, 이런 부분들 물어보신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제가 가기 전에 보너스 영상으로 이 캠핑카를 사시려고 하는 분들께 구매 요령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명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. 네, 제가 저는 이 그 캠핑카를 구매한 지 지금 2년 정도 됐고요. 네, 처음에는 뭐 모르고 그냥 막 그 뭐라고 하죠? 빨리 사야 되겠다는 욕구, 이런 것 때문에 뭐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샀지만, 현재 몰고 있는 저는 이제 영남 캠핑카를 지금 몰고 다니고 있고요. 뭐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여러모로 7-80% 저는 만족을 하고 있는데, 그래도 좀 이제 몰다 보니까 이런 점은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. 그리고 다른 분들께서 캠핑카를 살 때 이런 점을 알고 구매를 했으면 좋겠다. 이런 좀 생각들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부터 캠핑카 구매 요령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. 자, 처음 이제 외관부터 제가 좀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. 저는 이제 그 베이스 차량이 르노마스터입니다. 네, 일반적으로 그 베이스 차량들을 보시게 되면은 그 봉고나 이런 포터 이런 차량들이 많이 있거든요. 근데 저는 왜 이 그 베이스 차량을 르노마스터로 결정을 했냐면, 좀 힘이나 이런 면이 좀 봉고나 기아 포터 이런 게 기반 베이스 차량을 몰고 다니면 왠지 힘이 없어 보이고, 또 하부 보강을 또 해야 되고 하다 보니 비용적인 부분도 그렇고 또 비주얼적인 면에서도 조금 저는 좀 선호도에서 좀 제 개인적인 선호도에서 떨어지다 보니까,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베이스 차량을 그 르노마스터로 했고요. 단 뭐 모양도 굉장히 좀 남성적이고 굉장히 좀 괜찮은데, 단점이 있다면 얘가 이제 자동이 아니라 수동이라는 거예요. 수동 기아로 몰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들. 하여튼 베이스 차량을 어떤 거를 선택을 하느냐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요즘은 포터도 있지만 이제 가면 갈수록 뭐 이런 그 뭐 르노마스터 차량도 있고, 또 뭐 요즘은 렉스턴, 칸 이런 기반도 있고요. 그 다음에 뭐 스타리아, 뭐 카니발 이런 기반들의 차량도 많이 있기 때문에 외관적인 모형과 그 다음에 힘, 이게 굉장히 많은 짐을 싣고 다녀야 되다 보니까 힘이 세야 되거든요. 그래서 그런 두 가지 면을 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베이스 차량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내부는 뭐 일반적인 베이스 차량, 르노마스터 차량인데요. 이제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있어요. 이게 캠핑을 하러 가시면, 오늘 지금 날씨가 쌀쌀한 편은 아닙니다. 예, 이제 뭐 겨울에 캠핑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, 뭐 이제 조금 추울 때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. 동계 캠핑. 그러면 가장 먼저 유념해야 될 게 뭐냐면 외풍이에요. 외풍. 자, 그래서 이 그 실질적으로 이 유리 양쪽 3면에서 들어오는 외풍이 굉장히 시립죠. 네, 안에 내부 물론 난방이 돼 있다고 하지만은 겨울에 여기다가 뭐 이렇게 뭐 어떤 물 같은 거 넣으면 바로 얼어버리거든요. 그 정도로 외풍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차양막을 사서 외풍을 가릴 수 있게끔 여기서 설치를 합니다. 네, 그래서 외국의 그 뭐죠? 유럽의 그 저기 베이스 차량들 보면은, 캠핑카들 보면은 여기 이렇게 그 슬라이딩으로 이렇게 닫히게끔 되어 있지만, 우리나라에는 아직 그런 슬라이딩으로 닫히는 그런 커튼 같은 느낌의 그런 외풍막이, 가림막 이런 게 없고요. 그래서 사실 때 그 캠핑 갔을 때 이 가림막은 반드시, 이게 한 10만 원 정도 하거든요. 근데 이게 있고 없고의 내부 온도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. 네,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제 날씨가 좀 따뜻해서 이 설치를 안 했지만은, 이 외풍에 대한 그런 준비를 반드시 개념을 가지고 캠핑카를 구매하셔야 된다는 점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자,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제 문이 있습니다. 예, 거의 뭐 하탈도어라고 해서 외국에서 수입하는 문인데요. 우리나라에는 생산되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, 뭐 문을 이렇게 뭐 열고 닫고 뭐 크게 불편함은 없는데, 문제는 뭐냐면 얘를 그 매번 잠그고 열고 하는 게 되게 생각보다 좀 많이 귀찮습니다. 예, 제가 또 원래 귀찮은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, 그래서 이거 열 때 되게 좀 빡빡하고 해서 막 낑낑대면서 좀 열 때가 좀 있었는데,
요즘은 이거를 버튼식으로 나오더라고요. 예, 그래서 버튼 눌러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게 그런 문이 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, 구매하실 때 오히려 이런 키보다는 그 버튼식으로 된 문을 한번 고려해서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 밑에 보시면 전동 스텝 있어요. 이렇게 계단이죠. 안에서 누르면 쭉 나오고, 자, 문 들어가죠. 근데 이 전동 스텝이 제가 한번 고장 내먹어 가지고 한번 갈았어요. 50만 원 들더라고요. 네, 그래서 이게 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, 이용을 할 때 이용하실 때 크게 문제가 없는데 여기에 신발을 이렇게 보통 올려놓고 올라가시거든요. 근데 신발을 밑에 놓고 발로 디디고 지지해서 올라가는 게 맞는데, 자꾸 신발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 사이에 돌 같은 게 낍니다. 예, 그래서 이게 전동으로 넣었을 경우에는 이 돌이 부딪히면서 안에서 고장 나는 거죠. 네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사용을 안 하고요. 그냥 인터넷에서 이 발판 사서 얘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더 편하고요. 뭐 특별한 케이스에는 이 전동 스텝을 사용을 합니다. 네. 자, 그 다음에 여기 옆에 보시면 이렇게 외부 TV 같은 경우가 이렇게 돼 있는 캠핑카들이 많이 있거든요. 네. 보시면은 저는 원래는 그 와이어가 없었는데 와이어를 전 달아달라고 그랬어요. 그래서 밖에서 주로 음식 같은 걸 해먹고 할 때 여기 그 선반으로 제가 사용을 하는데, 이 외부 TV가 사실은 그다지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. 왜냐면 요즘 뭐 워낙 그 스마트폰이 잘 나오다 보니까 스마트폰을 보고 아니면 노트북 같은 거를 뭐 밖에 놓고 또 캠핑용 화면이 또 있거든요. 그런 거를 사용해서 하기 때문에 저는 얘의 활용도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보고요. 대신에 주로 야외에서 캠핑을 할 때 밖에서 그 야외용 그 슬라이딩 식으로 나오는 그 뭐라고 하죠? 키친이 있어요. 열면은 여기서 쭉 열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싱크대처럼 나오기도 하고 음식도 해먹고, 요런 거를 내장해서 구매하시는 게 저는 더 추천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사실 야외에서 이렇게 TV 많이 볼 것 같지만, 그리고 한번 봤는데 그닥 뭐 이렇게 사운드가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, 그리고 뭐 화질이 좀 끊기고 그러더라고요. 인터넷으로 잡아야 되다 보니까. 그래서 저는 이 외부 TV보다는 오히려 처음에 주문 설계를 하셔도 되고요. 아니면은 이런 그 외부의 그 키친 도어라고 해야 되나요? 네, 뭐 물도 사용할 수 있고, 그다음에 야외에서 음식을 해 먹을 수 있는 조리대, 이런 게 나와서 슬라이딩식으로 넣었다 뺐다 하는 그런 용도의 캠핑카를 구매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. 자, 그 다음 어닝인데요. 어닝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저희는 피아마 어닝으로 해서 4.5m의 어닝을 지금 장착을 했거든요. 근데 이게 어닝도 여러분들 유념하셔야 될 게 뭐냐면, 어닝 사용을 하러 이렇게 쭉 펴지 않습니까? 피면 쭉 폈을 때 이 4.5m를 쓰니까 이 문이 이게 걸려가지고 문이 닫고 열 때 좀 되게 불편합니다. 그래서 어닝 선택을 할 때 연장하셔가지고 얘가 열었을 때 이 어닝이 걸리지 않는 그런 정도의 길이로 어닝을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어닝을 펴게 되면 다리가 이렇게 나오죠. 근데 저는 처음에 어닝을 이 캠핑카를 받자마자 저는 그날 바로 캠핑을 갔거든요. 밀양으로 제가 갔는데 이 어닝을 쫙 펴고 이 그 외부 등을 켠 다음에 캠핑을 멋있게 하고 딱 잤는데, 그날 비가 왔어요. 근데 이걸 안 접고 자다 보니까 비에 눌려서 어닝 다 부셔졌습니다. 그래서 어닝은 사용을 하실 때 반드시 접으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사용을 안 하신다고 하더라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닝 접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처럼 이렇게 우중충한 날씨에는 곰팡이도 쓸고 습기 차고 해서 항상 어닝을 펴서 좀 그 말려주는 그런 습관을 좀 들이셔야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어닝 밑에 보시면 외부 등이 있어요. 외부 등 제가 한번 펴볼게요. 자, 외부 등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색깔이 어떤 색입니까? 백색이죠. 근데 이게 좀 안 좋은 게 뭐냐면 벌레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색입니다. 그 여름이 되면은 이쪽으로 엄청나게 모기나 곤충들이 막 달려들어요. 네. 그래서 굉장히 불편하고, 그리고 이제 모기들로부터의 습격, 모기 하루살이 각종 벌레들 다 달려듭니다. 나방 막 해가지고. 그래서 이거 구입을 하실 때 오히려 이런 그 백색보다는 전구색이나 모기들이 싫어하는 색이 있어요.
그 전구색으로 해서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인터넷에 보면 크레머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얘는 모기들이 싫어하는 색을 달고 저쪽 반대쪽의 나무에다가는 백색을 달아서 모기들 그쪽으로 쑥 갈 수 있게끔 뭐 이런 방식의 그 모기 퇴치 방법이 있는데, 이게 생각보다 모기나 벌레들로부터 받는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닙니다. 네, 여름 볼 때. 그래서 그거를 저는 뭐 그냥 모기 뭐 물리면 되겠지 했지만 조금 스트레스 많이. 이게 문제가 뭐냐면 얘가 여기 있다 보니까 문을 열지 못하고요. 방충망을 아무리 해놨다고 하더라도 이 왔다 갔다 하면 모기가 다 들어가죠. 내부에도 막 굉장히 막 모기들이나 벌레들이 막 더닥더닥 붙어 있어가지고 캠핑할 때 굉장히 불편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전구 선택하실 때도 흰색보다는 백색, 전구색이라든지 모기들이 싫어하는 색으로 선택을 하셔야 된다. 자,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이제 실내에 들어왔고요. 저희 실내는 꽤 널찍합니다. 자, 이런 저처럼 몰고 다니는 캠핑카는 사실 캠핑카라기보다는 모터홈으로 많이 불려지고 있거든요. 네, 근데 일단 구매를 하실 때 여기 보시면 뒤에 이렇게 벽이 설치되어 있거든요. 예. 자, 그리고 운전석과 이 캠핑카 내부에 연결되는 곳에 이런 지퍼로 막을 수 있는 이게 있어요. 야, 이런 식으로. 근데 사실 이것도 조금 저는 좀 불편한 게 뭐냐면 그냥 뚫려 있어서 뭐 특히 자동차의 이 앞좌석이 좀 아깝더라고요. 예. 그래서 제가 다음에 살 때는 얘가 회전되는 의자로 사서 이렇게 회전이 되고 이렇게 막혀 있으면은 의자도 뒤로 일단 못 제껴요. 예. 제끼지 못하고 좀 불편하거든요. 예. 근데 여기를 완전히 개방을 하고 이쪽 이 두 의자도 회전이 돼서 되는 캠핑카들이 요즘 많이 나옵니다. 저는 가급적이면 이렇게 막혀 있는 것보다는 의자가 좀 회전이 돼가지고 그러면은 여기 있는 테이블이 조금 더 뒤로 가고 조금 더 많이 앉을 수 있겠죠. 그래서 이왕이면은 좀 이런 앞좌석하고의 그런 어떤 같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캠핑카를 구매하시는 게 저는 더 좋지 않을까,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어갑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게 변환 테이블인데요. 요거는 이렇게 변환이 되죠. 밑으로 되고 얘 벽에 있는 이 패브릭을 위에 깔면 얘가 내려가면서 침대가 돼서 뭐 성인 한 명하고 아니면 뭐 성인 하나, 뭐 아이 한 명, 이 정도는 주무실 수가 있는데, 이게 또 변환 침대가 단점이 뭐냐면 왔다 갔다 할 때 되게 동선이 좀 줄어들어요. 이 침대를 여 앞에까지 막아버리기 때문에 저기 뒤에서 자는 사람이 밖으로 나가려면 좀 불편하고요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변환 침대보다는 이렇게 다른 캠핑카도 뭐 벙커가 있거든요. 예. 벙커가 있는데 벙커도 좀 벙커가 있는 캠핑카들 높다 보니까 운행할 때 조금 불편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. 뭐 예를 들면 뭐 터널, 뭐 낮은 터널을 간다든지 이럴 때는 조금 불안하지 않을까 싶은데, 어쨌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음에 제가 캠핑카를 사면 이 변환 침대보다 위에서 이렇게 유압 프레시로 쭉 내리면 침대가 쭉 내려오거든요. 네, 요런 식의 구조가 된 캠핑카를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. 예. 유럽의 캠핑카들을 보면은 위에서 이렇게 전기로 침대가 드랍베드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쭉 내려오거든요. 근데 전기로 된 드랍베드 같은 경우는 전기 고장나고 그러면 뭐 난리 나겠죠. 예, 그래서 오히려 전기 드랍베드보다도 이렇게 유압식으로 쭉 내렸다,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유압식으로 내렸다 닫혔다는 그런 베드, 이런 베드들을 했을 때 오히려 좀 더 공간적인 위에 벙커가 없어도 되고요. 좀 그런 활용도가 있지 않을까,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화장실. 네. 화장실 같은 경우는 저는 뭐 사용하는데 큰 불편함은 없는데, 문이 이게 지금 열리고 닫히는 이런 문인데, 이게 약간 잘 닫힌다고 하더라도 차 운행 시에 좀 이 접점 부분이 다다다닥 이게 소리가 날 때가 많아요. 그래서 되게 좀 시끄럽고 좀 약간 불안하죠. 예, 문이 좀 깨지는 건 아닌지, 고장날지 아닌지, 막 달리다 보면 얘가 다다다닥 이렇게 소리가 나거든요. 그래서 이런 문보다는 요즘 보면 이렇게 옆으로 슬라이딩식으로 열렸다 닫히는 그런 문들이 있거든요. 예. 왜냐면 얘는 이렇게 열면 벌써 이렇게 공간이 또 이렇게 사람 동선 자체도 굉장히 좀 좁죠. 네.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
열렸다 슬라이딩처럼 닫혔다 하는 문이 있다 그러면 뭐 열고 닫는데 큰 뭐 저기 뭐냐 더 편하기도 하겠지만 사람 왔다 갔다 할 때도 이 좁은 동선에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. 자, 그 다음에 이 화장실이 의외로 뭐 샤워나 이런 거 하는데 전혀 불편함은 없어요. 그리고 뭐 수납함도 있고. 근데 저는 꼭 화장실 선택을 할 때 SOG를 꼭 장착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왜냐면은 여기서 이제 용별을 보시고 이 안에 저 약품을 넣어서 사실 뭐 그런 어떤 그런 냄새가 심하게 나지는 않지만 이 약품 냄새가 좀 심합니다. 예,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문을 열었어도 이 약품 라벤더 향 같은 게 코끝에 확 들어오는데 밖에 SOG라는 거를 달면은 이 냄새를 제거하는데 탁월한 그런 기능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. 그래서 지금 또 많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기 때문에 SOG를 다는 거하고 안 다는 거하고의 이 화장실 내부의 이 냄새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. 네, 그리고 이런 그 화장대라든지 이런 데 보시면 이 아무래도 이제 통풍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그 곰팡이가 좀 많이 나죠. 예. 그래서 이 곰팡이 제거를 하기 위해서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습기를 먹는 뭐 물 먹는 하마 이런 것들 같은 걸 꼭 설치를 하셔야 되고 여기를 늘 환기를 좀 시켜 주셔야 됩니다. 예. 그래서 좁은 공간에서 샤워도 하고 뭐 용변도 보기 때문에 이런 그 습기 문제라든가 또 아까 말씀드렸던 SOG 장착은 반드시 필수로 꼭 하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리고 냉장고가 이렇게 있는데요. 냉장고 같은 경우는 용량이 저는 뭐 꽤 되는, 제가 몇 cc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, 네, 이게 지금 냉장고 여기에 위치하다 보니까 이게 보시면 여기도 안에 보면 이렇게 그 곰팡이 좀 보이시죠? 이게 항상 틀어놓을 수 없다 보니까 캠핑 끝나고 나면은 항상 청소를 하고 쾌적하게 이 안을 해놔야 되거든요.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얘가 이렇게 달려있다 보니까 밑에서 꺼낼 수가 없어요. 되게 이 문이 여기까지밖에 안 열리거든요. 그래서 냉장고는 문이 좀 열릴 때 이렇게 막히는 공간이 있으면 안 돼요. 네, 그래서 조금 그 활짝 개방이 돼서 안에 있는 것들을 넣었다 뺐다 해야 되는데 이렇게 돼 있으니까 청소를 못 합니다. 예.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얘를 뺄 수가 없어요. 예. 그래서 청소하기가 좀 되게 불편하다.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이 된 캠핑카를 구매를 하셔야 된다. 그 다음에 이 침대 같은 경우는요, 이제 크게 뭐 불편한 건 없습니다. 불편한 건 없는데 이 뒤쪽에 보시면은 여기도 외풍이 되게 심하게 들어오거든요. 그러니까 아까 앞에 같은 경우는 그런 가림막 같은 걸로 막으면 되지만 이 뒤와 옆에 이런 그 벽면 이쪽은 외풍이 굉장히, 이 밑에 바닥 난방이 되어 있고 이 침대에 난방을 한다고 하더라도 외풍이 좀 심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다음번에 제가 캠핑카를 살 때는 이 잠잘 때 이 외풍 들어오면 굉장히 잘 때 신경 쓰이거든요. 그래서 어떤 그 외풍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뭐라고 하죠? 약간 방어막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 캠핑카를 구매하시기 좋을 것 같고요. 원래 외풍 자체가 여기 말고도 많이 들어옵니다. 사실 겨울이 되면. 근데 이걸 뭐라 그러죠? 이게 그 약간 플라스틱 소재인가요? FRP라고 하던가요? 이게 이렇게 그 외부에서 들어오는 바람이나 향기를 이렇게 방어해주는 그런 기능은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조금 더 캠핑카 만드시는 분들이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. 이게 잘 때 특히 여기 앞에서도 들어오지만 위에서도 여기서도 이렇게 향기가 들어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등만 따뜻하고 위는 차갑다 보니까 감기 걸리고 뭐 좀 하여튼 좀 여러 가지로 좀 불편하죠. 네. 여러분들 어떻습니까? 제가 캠핑카를 이제 몰고 다닌 지 2년이 됐는데요. 뭐 나름대로 저는 만족을 하고 있어요. 만족을 하고 있지만 글쎄 뭐라고 말씀드릴까요? 이제 아무래도 계속 진화하겠죠. 캠핑카 모터홈 진화를 하고 뭐 요즘은 카라반도 뭐 굉장히 좋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캠핑카를 사실 때 이런 것들을 유념하고 사야겠다 하면 아무래도 똑같은 금액의 캠핑카를 사더라도 좀 더 효율적이고 그 다음에 적합한 운행에도 적합하고 캠핑 갔을 때도 편리한 이런 캠핑카를 구매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. 어떻게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? 네. 그러면 저는 이제 부산으로 다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
캠핑카 구매하신 점 있다거나 그다음에 제가 오늘 드린 영상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거나 연락을 저에게 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서 충분히 답변을 드리겠고요. 오늘 제가 드린 의견은 순전히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 어떤 제가 이 운영을 하면서 이렇게 불편하다 이런 거는 없고요. 개선됐으면 좋겠다, 앞으로 업그레이드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갖고 제가 설명을 드린 거기 때문에 캠핑카 제작하시는 분들이나 또 구매하시려는 분들께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번 촬영을 해봤습니다. 자, 그러면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